지난 대선 때 저도 KBS에 있었습니다만 KBS, MBC가 그 조폭 그 돈다발 있죠. 이재명 대표가 그 조폭 돈다발 받았다라고 김용판 국회의원이 이상하게 뭐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장영환 변호사가 기자회견한 것도 그렇죠. 있었고.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보도였잖아요. 네. 근데 너무... 그 이후에도 이 보도 안 했습니까? 김진태도 최강 시사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은 주장을 했어요. 계속 같은 주장.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나. 진행자셨잖아요. 진행자였기 때문에. 네, 잘하시죠. 근데 이제 바로 대선 전이어가지고 제가 아니 이거는 이미 거짓말로 판명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말도 못했어. 워낙 이 사람들이 뭐 그 거짓말도 그냥 일상적으로 달고 다니면서 그거를 좀 제지를 하면 야, 너 그 종북 좌파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언론 지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을 압박을 한 다음에 본인들은 그런 이상한 거짓말들 많이 퍼뜨려 놓고 지금 와서는 아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대선에서는 누가 이겼습니까? 윤석열이 이겼잖아. 그러면 이재명 측에서는 야, 그것 때문에 우리 진 거 아니야? 한국 언론이 다 담합해가지고 이상한 말만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지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자들은. 근데 오히려 이긴 사람이 나 부산저축은행 관련해가지고 커피 안 타줬는데 그건 팩트 아니야. 명예훼손. 이렇게 되는 나라예요. 그 언론을 이건 겁박하는 거지. 언론은 겁박한 지는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정말 분기탱천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각자 플레이 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추동할 생각은 없고요. 각자 언론이 이제 이거는 결단해야 될 문제인데 역사에 남아요. 그다음에 저는 이진숙이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해서는 뭐 다른 말들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뭐 평론하기도 그러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베 시대에서 극우 유튜브의 시대가 왔다. 근데 지금 이진숙 이 방통위 후보자의 이 생각은 일베 수준에서 극우 유튜버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게시물에 쓴 게 아니라 공식적인 어떤 공공기관장 후보자로서의 옷을 입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들을 뱉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극우 유튜버를 이제 임명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요. 김진표 전 의장과의 나눴던 독대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특정 세력의 어떤 개입이 있었다는 그 음모설, 극우 유튜버나 하는 얘기들이 이게 진실공방이 지금 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지만 이거를 입증하는 꼴입니다. 그렇잖아요. 무릎을 탁 치고 그래 이진숙이야.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을 가야 되라고 똑같지. 인정한다는 건 이건 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김진표 말에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게 사실은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네. 결국에. 사실 김진표가 개혁성이 부족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없는 말을 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럴 건 사람은 정치권의 그럴 사람은 아니야. 거의 그 지금 여당도 그럼요. 심지어 국회의장이 톡실한 크리스찬인데다가 진짜 자기 당 성향도 비슷한 보수고 그럼요. 성격 자체가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여당도 다 인정하는데요. 김진표 의장은 네. 온건 보수야. 그렇죠. 그리고 그 글도 보면 진짜 쓸 말이 많은데 그래서 박홍근한테 많이 이야기해줬고 그렇지. 야당 원내대표 거기에는 진짜 짧게 압축해서 윤석열이 잘 됐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죠. 제가 맨날 비판하는 사람인데 진짜 압축적으로 근데 잘 되려면 제발 그 유튜브 말은 그만 들으라고 몇 줄 써는 거거든요. 조언을 해준 거예요. 선배로서. 예, 난리를 피운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그거 유튜브들한테 직접 전화를 합니다. 이진숙의 임명은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진숙이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야당이 무슨 관련해서 반대를 하겠지만 그냥 그대로 임명 강행을 분명히 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MBC를 장악할 수 있는 시점이 글쎄요. 여름은 지나야 될 거는 같은데 왜냐하면 8월 12일이 이제 박문진 이사 선임이기 때문에 박문진 이사가 선임이 되고 사장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장이 바뀌려면 또 작업이 필요한데 워낙 또 이상한 정부기 때문에 뭐 그래도 상식적이라면 1, 2개월은 걸릴 것이다. 아무리 윤석열 정부라도. 그러면 가을인데 요 시점과 MBC 장악의 시점과
이 특검법과 관련된 재의결 시점 있잖아요. 이거 어차피 거부권 또 행사할 거잖아요. 네. 이걸 좀 연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야권도 가을 전까지는 이거 마무리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진숙 네. 이 임명 자체는요. 네. 그냥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일회용이다. 네, 일회용 이것도 일회용이다. 원포인트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봐보세요. 이동관은 KBS 처리하고 나갔죠. 벌떼야고요, 벌떼야고. 그다음에 김홍걸은 그렇죠. 그다음에 김홍걸은 결국에는 그거 하고 갔잖아요. MBC 처리하고 나갔잖아요. 네. 공영방송 이사진 처리하고 나갔죠. 네. 이진숙이 뭐를 하겠어요?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MBC입니다. MBC 부분까지 버티고 그거 원포인트 하고 나갈 거예요. 그거 한 5, 6개월만 한다고요? 그래, 5, 6개도 못하지만 네. 최대한 빨리 3, 4개월? 끌어당겨서 네. 말하자면 그런 이사 선임 자체의 이런 기간 자체도 따지고 보면 바꿀 수도 있어요. 저는 별짓을 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김홍걸 나가기 전에 이 수요일 날 있던 거를 당겨서 김홍일이 김홍일 네. 제가 헷갈렸어. 네. 김홍일 그 전 위원장이 수요일 날 해야 되는데 탄핵당한 거를 우려해서 당겼잖아요. 그랬죠. 이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염치도 없고 원포인트로 이거 하고 빠져. 이진숙도 보면 이 성향이 극우 유튜버지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우려가 있지만 자 원포인트로 하고 빠져. 그러니까 저는 이진숙이 후보 자체는 본인이 말로 업을 지은 것들이 자기한테 다 돌아오고 그 수준이 딱 일회용짜리예요. 더 확장성이 없다. 계속 갖고 있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뭐 지금 뭐 좋아서 지금 막 이런 말들을 거친 말을 이진숙 후보가 하지만 본인은 일용밖에 안 된다. 저는 그런 좀 예. 말씀드립니다. 이 인사 자체가 지금 말씀에 조금 덧붙이면 이 인사 자체가 탄핵당할 거를 염두에 두고 한 인사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이죠. 예. 근데 MBC 내에서는 만약에 이게 만약에 탄핵이나 이런 쪽으로 안 가면, 그러니까 이진숙 탄핵이나 이런 쪽으로 안 가면 MBC를 장악하는 거에서 안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도 나온 걸 보니까 그러네요. 제어가 탈락시킬 것이다. 이거 벌점 쌓여가지고 제어가 네. 탈락시킬 것이고 그리고 민영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민영화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민영화를 과거에 정수장학회 이사장이랑 이거 논의를 했거든. 그렇죠. 오늘 예. 보도된 오늘 다시 한번 리바이벌 돼갖고 보도된 한겨레 보도를 보면 아주 예. 정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정수장학회 이사장한테 문건을 들고 가서 이 정수장학회 지분을 팔고 이 판 거는 반값 등록금 그 재원으로 쓰자. 대선 3개월 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기가 그렇죠. 2012년 대선 3개월 전인가. 그래서 반값 등록금 재원으로 MBC 민영화한 비용을 쓴다라는 얘기를 정부 여당이나 또는 박근혜 당시 후보가 딱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이게 그림이 좋냐. 경제민주화도 얘기하고 뭐 반값 등록금도 얘기하고 뭐 하는데 그런 얘기를 MBC에서 당시에 무슨 무슨 본부장인가요? 기획홍보본부장인가? 예. 맡았던 이진숙 씨가 갖고 가서 했다. 요런 전력을 볼 때 민영화까지 제어가 탈락과 민영화까지 얼마든지 간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KBS는 수신료라는 약점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MBC의 뭔가를 급소를 마치 자기들 생각에 급소를 딱 눌러놓고 내부를 옥죄면서 가려고 하는 그림 아니냐 이런 의심을 MBC 내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그때 이제 그게 최필립 이사장 이진숙의 대화잖아요. 한겨레 최성진 기자가 특정 보도했던 내용인데 그보다 더한 일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YTN 이제 건설에서 팔아넘긴 것처럼 예. MBC는 앞으로 정권 바뀌어도 또 살아나가지고 자기들 견제하는 방송할 거다 생각해 아예 입찰 망가뜨리려고 할 것 같고 저는 이진숙이 탄핵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MBC 방문지를 장악했다면 이진숙 사장으로 보낼 것 같아요. 윤석열이. 네가 가서 마무리해. 방통위원장 하다가 예, 이제 탄핵되면 너 네가 가서 마무리해. 김홍일도 권익위원장 하다 왔잖아요. 와, 네. 신박한 아니, 인사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니까 만약에 니들이 우리를 건전에 비판하면 우리는 100배 1000배로 보복할게. 이런 지금 윤석열의 사고하는 이런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네. 생각해보세요. 근데 일반적인 정권이었으면 이런 말씀하시면 그렇죠. 안 소장님 안진걸 그런 완전히 음모론자라고 그럴 건데 저는 완전히 뭐 예. 이거 운동권이구만 이렇게 할 텐데 예. 지금 이 시점에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도 뭐 이렇게 아니 그럴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아니 그럴 것 같은데. 진짜로요. 아니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예. 민주당이 입법부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방위원장, 가방위 간사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MBC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진숙 이 후보 자체가 그런 이력이 있는 것이고, 근데 MBC를 그런 식으로 무너뜨리잖아요. 이거 허투루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이 쪽에서 정권의 명운까지 걸릴 수 있는 일이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럴 것 TBS도 같아요. 문제가 네. 있어요. 오세훈 네. 시장이 지금 TBS를 없애겠다는 식으로 TBS하고는
차원이 급이 다른 거예요. 네, 급이 다른 거예요. MBC가 가지고 있는 네. 이 국가에 있어서의 국민들의 여론 조성의 신뢰. 신뢰와 역사가 있는데 이거를 제어가를 말하자면 안 내면서 그런 식으로 아주 폭압적으로 없애버린다.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최혜병 특검이 가지고 있는 폭발력보다는 또 다른 문제의 시민의 어떤 그 민심을 들끓게 할 수 있는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도 않을 뿐더러 민주당이 과방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거예요.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